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북돋아줄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총 658팀의 치열한 서류 심사를 통해 지난 11월 9일 52개 팀 164명의 학생들이 본선 1차 진출. 이 중 15개 팀 54명의 학생들이 본선 2차 대회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후 3주. 본선 1차 팀에서 선별된 15개 팀이 결선대회 진출권을 두고 다시 모였습니다. 남다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54명의 주인공들이 위풍당당하게 대회장으로 들어서는데요.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본선 2차 캠프 참가하러 왔습니다. 부상당했습니다. 본선 2차 대회에서는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프레젠테이션 노하우와 실질적인 시제품 제작 장비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됩니다. 본선 2차 대회에 입성한 우리 학생들. 진출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꼭 이기고 싶었어요.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좀 떨리고 여기 좀 부담감도 들었고요. 여기 와서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꽉 차 있는 학생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마음 그대로 앞으로 닥칠 위기도 유연하게 대처하긴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바를 토대로 열심히 이렇게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15팀으로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본선 2차 캠프를 참여하게 됩니다. 예선전과 본선 1차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오른 학생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2차 캠프의 목적은 결선 진출을 위한 최종 10팀 안에 드는 건데요. 심사 기준은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능력 80%와 시제품 제작 기획서 20%로 집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무한 상상실. 머릿속의 상상을 실현 가능한 시제품으로 완성시켜줄 아이디어 공작소입니다. 아이디어를 구현, 실제화할 공간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이런 컴퓨터로 하는데 심지어 시뮬레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는 누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느냐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시제품까지 제작해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설계 초안이나 장비 성정 및 가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학생들이 시제품 제작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초안이 끝나면 무한 상상실의 상상 공작소에서 실질적인 시제품 제작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복잡하고 섬세한 입체 형상을 출력하는 3D 프린터와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한 2차원 형상을 조각하거나 절단하는 레이저 커터. 정확하게 제어되는 칼날을 사용해 얇은 재료를 자르는 비닐 커터. 그리고 드릴이 회전하면서 나무를 비롯한 아크릴, 인조 대리석까지 다양한 소재를 절단하는 대형 CNC 라우터까지. 총 4가지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컴퓨터 파일로 된 설계도만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공정이 가능한데요. 전문가의 설명과 도움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기의 실제 공정 과정을 지켜보며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시제품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눈빛이 반짝반짝. 상상이 현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해커스페이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에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학교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유료라서 거의 이용을 못 해봤는데요. 이번 여기 상상공작실이 무료라는 소식을 들으니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도면을 짜면 정밀하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저희 아이디어를 실제로 손에 잡힐 수 있게 만들 때 정밀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연결하는 부품 같은 데는 저 3D 프린터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업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익힌 학생들이 이번엔 조별로 시제품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력을 평가받는 시간인데요. 가공할 부품의 적합성과 장비 선택 등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거같이 창출 이걸로 끝낼 거야? 뒤에 글 빼고 그냥 이 앞에 이거 땅땅땅 3개 크게 땅땅땅. 무형의 아이디어를 상품성 있는 물건으로 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 의논하고 있을까요? 원래 생각했던 소재가 유리였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배운 점을 반영해서 유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가공도 쉽고 깨지지 않고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소재를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만 더해진다면 기발한 창업 아이템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듯 단순한 이미지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학생들의 이 열정이 머지않아 멋진 결과물로 빛을 발하겠죠?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시제품 제작법도 배웠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소개할 줄도 알아야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세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 청중이 누구인가, 이 청중은 무엇을 원하는가. 기업가에게 있어 프레젠테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중에 하나. 청중은 상대의 발표를 들으며 과연 저것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지라고 자문하기 마련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이든 사용자가 받는 혜택을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내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는지 가장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마케팅의 귀재 스티브 잡스는 딱딱함의 틀을 깨고 대신 요점만 간단하게 강조함으로써 인상적인 스피치를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비법 중 하나가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경험담 3가지를 들어 관심을 유도하고요. 상품의 장점을 딱 3가지만 강조해 전달력을 높이는가 하면 핵심 메시지를 3번 반복해 청중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죠. 이번엔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멘트가 있을 때는 사람들, 이 관중들을 압도를 하세요. 보고 왔다 갔다 시선이 움직이면 분산돼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쫙 가주세요. 쉬었다. 사실 지금 모델링에는 스프링이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스피치 능력은 결선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복잡한 내용은 단순화하고 숫자를 사용해 상대방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청중들을 바라보는 이 표정, 그래서 여러분 표정도 또 하나의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 너무 무섭지 않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고안한 이 스털링 랜턴의 대체 조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속도, 목소리 톤, 심지어 표정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청중과 눈을 맞추거나 손짓을 하는 등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영상을 예를 들어 제작한다 해도 수납할 수 있는 장시간 청각을 유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이야기와 자료 시청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가진 정보를 최대로 극대화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막상 나가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연습을 하고 청중들에게 한심을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걸 연습을 해서 무장을 하고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팀당 발표 시간은 단 7분.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진지한 자세로 대회에 임하고요. 발표 학생들은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들을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준비했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저희 팀의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결선대회가 있는 12월 23일까지 저희는 아크릴 타입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2013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74.3%로 아시아 2위, 세계 2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이 놀라운 스마트폰 보급률을 이용하여 무선 기기 절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표 넘어갈 때 다음 아까 파급 효과 넘어가면서 우리 체인지를 했는데 그때도 다음은 파급 효과입니다. 이러면서 넘겨주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본인 부분 딱 배우고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 발표한 학생들.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칭찬으로 희비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수치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설득력을 줬다는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서의 구도성과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능력까지. 이 시간을 통해 결선으로 진출할 10팀이 선별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점수가 집계되는 대회이니만큼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나 본데요. 결과를 떠나 오늘의 이 경험이 더 큰 무대를 향한 밑거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650여 건의 서류 심사를 거쳐 52팀의 1차 캠프, 그리고 15팀으로 이뤄진 2차 캠프까지 이 순간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우리 학생들. 최종 10팀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5번 POU!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한 학생들인데요. 축하합니다. 합격팀은 프로젝트 클래스 실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번째 결선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평발 깔창을 기획한 팀에게 들어갔고요. 43조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 발광팀을 비롯해 총 8팀의 결선 진출자들이 호명됐는데요. 이제 남은 팀은 셋. 탈락자 한 팀이 호명되면 나머지 두 팀은 자동으로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탈락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끈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처음에 그 발표 아까 한 거에서 많이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꼭 결선에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지금 결선 진출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우승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우승하겠습니다. 우승으로 간다! 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본선 대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기업가로서의 첫 단추를 채우게 됐는데요. 이제 최종 우승팀을 향한 여정이 머지않았습니다. 다가올 결선 무대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손안의 첨단 기기 스마트폰. 이번 시간에는 터치 기능과 보호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커버 글라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화된 유리의 생산 공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